가려진 진실 연산군이 폭군이 된 숨겨진 이유. 조선의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어린 태자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 그가 즉이후 벌인 잔혹한 행위들의 이면에는 어머니의 원한을 갚고자 했던 왕의 처절한 폭수극이 있었다.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폭군의 내면, 그 가려진 진실을 파헤친다. 어린 태자가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패비 윤 씨의 사약 집행. 성종 12년 1481년 음력 8월에 어느 비 내리는 밤. 궁궐 뒤편 희정당에서는 역사에 길이 남을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희미한 촛불만이 떨리는 방 안에는 창백한 얼굴의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패비 윤 씨, 성종의 첫 번째 왕비이자 어린 태자의 어머니였다. 그 독이 담긴 잔을 이리 가져오게나. 패비 윤 씨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체념과 슬픔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사약을 든 상궁이 떨리는 손으로 다가왔다. 그때 방문 뒤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8살의 어린 태자였다. 태자는 입을 틀어막은 채 떨리는 눈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패비윤 씨, 임금의 명을 받들어 이 사약을. 집행관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태자는 숨을 죽이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어린 마음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오직 하나 남은 소원은 내 아들 우리 태자만큼은 무사히 자라나 훌륭한 군주가 되기를. 패비 윤 씨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운명보다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태자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 그의 발끝이 나무 바닥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이 그 방향을 돌아보았다. 누구냐? 집행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태자는 움찔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태자는 천천히 문 뒤에서 나와 방 안으로 들어섰다. 패비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아니, 태자마마, 어찌 여기에? 어머니, 태자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그의 눈에서는 공포와 혼란이 읽혔다. 패비 윤 씨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아들아, 어서 돌아가거라.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지만 태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그녀 앞에 놓인 하얀 사약 그릇, 그리고 방 안의 무거운 공기가 모두 그의 어린 마음에 새겨지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저 그릇은? 집행관이 다급히 태자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패비 윤 씨는 천천히 사약 그릇을 들어 올렸다. 태자마마, 이건 어머니가 마셔야 하는 약이란다. 하지만 어머니, 그 약은 내 마지막으로 너에게 당부하마. 내 몸을 소중히 하고 항상 사랑과 자비로 세상을 바라보거라. 어머니가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 것이다. 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린 마음에도 이것이 마지막 작별임을 직감했다. 패비 윤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사약을 단숨에 들이켰다. 어머니! 태자의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궁녀들이 그를 붙잡았다. 패비 윤 씨의 몸이 경련하기 시작했다. 동약이 그녀의 몸 안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태자는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았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표정,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패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태자의 눈동자는 이미 죽은 것처럼 생기를 잃었다. 그날 밤 어린 태자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다. 그리고 그 상처는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군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되었다. 성종의 무력함과 대신들의 음모 속에 자란 태자의 상처. 패비 윤 씨의 장례식 이후 궁궐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어린 태자는 그날 이후 말수가 크게 줄었다. 한때 밝고 활기찬 아이였던 그는 이제 그림자처럼 궁궐의 복도를 홀로 걸었다. 태자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고 가끔씩 악몽에 시달려 밤중에 비명을 지르곤 했다.
태자께서 또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성종은 우울한 표정으로 태자의 스승인 김일손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패비의 일이 태자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던 모양이오. 내가 실로 큰 죄를 지었소. 성종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패비 윤 씨의 죽음이 정치적 음모에 의한 것임을,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막지 못했음을. 폐하, 태자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추스르셔야 합니다. 이제는 앞을 바라보실 때입니다. 김일손의 위로에 성종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가득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자신의 아들의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한편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대사원 윤필상과 몇몇 대신들이 모여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패비의 일은 이제 마무리되었소. 하지만 태자의 처우가 문제요. 윤필상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패비 윤 씨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물 중 하나였다. 태자는 아직 어리요. 우리의 영향 아래 두어야 하오. 그가 자라며 어머니의 죽음에 의문을 품게 해서는 안 돼요. 다른 대신이 동의했다. 그래서 태자의 교육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가 중요하오. 우리 뜻에 따를 인물이어야 하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그들에게 태자는 단지 통제해야 할 대상이었다. 어머니를 잃은 아이의 슬픔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 시각 태자는 희정당 근처에서 홀로 서 있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장소에 그는 매일같이 찾아왔다. 마치 어머니의 영혼을 찾는 듯이. 태자마마, 이제 공부할 시간입니다. 궁녀의 부드러운 재촉에도 태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한 작은 분노의 씨앗이 보였다. 어머니는 왜 돌아가셨니? 태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궁녀는 당황했다.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 임금께서도 대신들도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어머니는 독약을 마시고 돌아가셨어. 태자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차가웠다. 궁녀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흘러 태자는 12살이 되었다. 그는 점점 더 침묵하는 아이가 되어갔다. 성종은 종종 태자를 불러 대화를 시도했지만 태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태자, 너는 이제 곧 성인이 될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자로서 학문에 더욱 정진해야 한다. 성종의 말에 태자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버지,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성종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태자는 더 많은 것을 읽어냈다. 아버지의 무력함, 대신들의 음모,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맞서야 할 권력의 실체를. 태자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수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그리고 그런 비극을 막지 못한 무력한 권력 구조에 대한 깊은 분노가. 언젠가는 반드시. 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것이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정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의 아무도 알지 못했다. 즉위 후 드러나기 시작한 연산군의 이상 행동과 복수의 조짐. 연산군 즉위 원년 1494년 겨울. 성종의 갑작스러운 승하 후 19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겉으로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첫 조회에서 그는 아버지의 정책을 계승하고 현명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대신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린 시절 불안정했던 태자가 의외로 성숙한 군주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전하께서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하시니 다행입니다. 영의정 허종이 다른 대신들과 나누는 대화였다. 하지만 그의 말에 대사원 윤필상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전하의 내면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예언과도 같았다. 즉위 초기의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몇 개월이 지나자 연산군의 행동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조짐은 밤중에 갑자기 어머니 패비 윤 씨가 머물렀던 희정당을 찾은 일이었다. 한밤중 연산군은 혼자서 희정당으로 향했다. 당직 내관이 놀라 따라갔지만 연산군은 그를 물리쳤다.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 내가 홀로 있고 싶다. 희정당에 들어선 연산군은 어머니가 사약을 마셨던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드디어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린 시절의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그의 마음을 덮쳤다. 그날 밤 이후 연산군은 종종 희정당을 찾았고 그때마다 궁인들은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두 번째 조짐은 대신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였다. 특히 패비 윤 씨의 사사에 관여했던 이들에 대한 그의 태도는 날카롭게 변했다. 어느 조회에서 연산군은 윤필상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물었다. 대사헌, 그대는 내 어머니에 관한 일을 기억하는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필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조정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전하, 그 일은 국가의 안위를 위한 불가피한. 불가피했다고? 어머니의 죽음이 불가피했다고? 연산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전을 가득 채운 그의 분노에 모든 신하들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곧 연산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도를 바꾸었다. 농담이었다. 오래된 일을 들추어 무엇하겠느냐?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신하들은 더욱 불안해했다. 연산군의 마음속에 무엇이 꿈틀대고 있는지 그들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세 번째 조짐은 더욱 뚜렷했다. 연산군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복권을 지시했다. 패비였던 윤 씨를 다시 왕비의 지위로 복권시키라는 명령이었다. 전하, 그것은 선왕의 결정을 번복하는 일입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야. 연산군은 차가운 눈빛으로 반대하는 신하를 쳐다보았다. 내 어머니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다. 이제 그 명예라도 회복시켜 드리고자 한다. 대신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연산군의 내면에 자리 잡은 깊은 상처가 점점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마침내 즉위 2년째 연산군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그는 비밀리에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문서들을 찾게 했다. 실록을 뒤지고 당시 관련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토록 찾던 진실을 발견했다. 어머니의 사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신하들의 명단과 그들이 지은 상소문들. 이들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이구나. 연산군의 손이 떨렸다. 그의 눈에는 이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비밀리에 측근들을 불러 모았다. 내일부터 대대적인 국문을 시작할 것이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색출하라. 이것이 바로 역사의 길이 남을 무사화의 시작이었다. 어린 시절의 끔찍한 기억과 상처가 이제 복수의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연산군의 진짜 광기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열고 있었다. 갑자사화와 무오사화의 실행, 어머니의 원수를 향한 복수. 연산군 4년 1498년 8월 궁궐 뒤편 의금부 옥사에서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무오사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기 시작했다. 다시 물어보겠다. 패비 윤 씨의 사사에 관여한 자들의 명단을 말하라. 의금부 도사의 고함 소리가 옥사에 울려 퍼졌다. 나이든 신하 한 명이 고문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었다. 이미 다 말했소. 그 일은 선왕의 명으로. 감히 선왕을 모욕하느냐. 선왕께서는 결코 그런 잔인한 명을 내리지 않으셨다. 도사의 명령에 다시 고문이 시작되었다. 그 끔찍한 광경을 연산군은 직접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전하, 이런 과격한 처사는 조정의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측근 신하의 조심스러운 진언에 연산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직접 보았더냐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연산군의 목소리에는 깊은 비통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다시 고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 어머니를 죽였다. 무고한 어머니를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금부에서의 고문은 밤낮으로 계속되었다. 마침내 연산군이 그토록 찾던 증거가 나왔다. 당시 패비 윤 씨의 사살을 주장했던 상소문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었다. 이들이 모두 공범자들이다. 연산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명단에는 당대 조정에 쟁쟁한 인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다. 바로 스승이었던 김일손이었다. 김일손 맞아. 그도 이 일에 관여했단 말인가? 연산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린 시절 그를 가르치고 위로해 주었던 스승마저 어머니의 죽음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분노케 했다. 무오사와는 더욱 격렬해졌다. 연산군은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가혹한 형벌을 내렸다. 김일손을 비롯한 많은 살인파 학자들이 처형되었고 유배를 떠나는 이들도 많았다. 전하, 이제 더 이상의 숙청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영의정 한치영의 간곡한 진언에도 연산군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어머니의 원한을 갚겠다는 일념뿐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를 모함한 상소문에 서명한 자들, 그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찾아내 처벌할 것이다. 무오사와 이후에도 연산군의 복수는 계속되었다. 연산군 5년, 그는 선왕성종이 남긴 실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에 관한 기록을 모두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여기에도 어머니를 모함하는 글들이. 연산군은 실록을 읽으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의 명령으로 실록 편찬에 관여한 사관들이 모두 잡혀왔다. 이것이 바로 2차 숙청인 갑자사화의 시작이었다. 너희들이 감히 역사에 내 어머니를 모욕하는 글을 남겼느냐? 연산군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모욕한 모든 기록을 찾아내어 불태우고 그 기록을 남긴 자들을 가차없이 그리고 잔인하게 처벌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날 밤 어머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어린 소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날로 심해지는 연산군의 폭정과 광기. 연산군 10년 1504년 봄. 경복궁 앞마당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궁녀들과 나인들이 반강제로 끌려나와 춤을 추고 있었고 연산군은 술잔을 기울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이성의 빛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더 빠르게, 더 흥겹게 춤을 추어라. 연산군의 명령에 궁녀들은 공포에 질린 채 더욱 열심히 춤을 췄다. 그의 곁에는 새로 들인 후궁 장녹수가 서 있었다. 장녹수는 교묘하게 연산군의 환심을 사며 그의 광기를 부추겼다. 전하, 이 흥겨운 자리에 시끄러운 종소리가 방해가 됩니다. 장녹수의 말에 연산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서울의 모든 종과 북을 치지 못하게 하라. 측근 신하가 즉시 명령을 받들고 나갔다. 연산군의 광기 어린 명령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백성들의 통행을 금지하고 민가를 강제로 철거하여 사냥터로 만들고 심지어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선비들을 붙잡아 노역을 시키기도 했다. 전하, 백성들이 괴로워합니다. 이런 폭정은 반드시 민심을 잃게 할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진언하는 대신에게 연산군은 차가운 눈빛을 던졌다. 내가 감히 나의 통치를 비판하느냐? 그 대신은 결국 귀양을 떠났다. 연산군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궁궐은 점점 더 타락해갔다. 매일 밤 연회가 벌어졌고 연산군은 음주와 방탕한 생활에 빠졌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아래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는 종종 홀로 남아 어머니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원한을 갚아드렸습니까? 그들을 모두 벌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 가슴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연산군의 내면은 점점 더 비틀어져 갔다. 그의 복수심은 이제 무차별적인 분노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세상에 투사하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했다. 너희들도 내가 느낀 고통을 느껴봐야 한다. 모두가. 연산군 10년 말 그는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시작했다. 어머니의 사사명령에 관여했던 대신들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들의 자손들을 참혹하게 처벌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 성종의 묘소에도 분노의 화살을 돌렸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소. 왕으로서
남편으로서 당신은 어머니를 죽게 내버려 두었소. 그의 말은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깊은 밤 연산군은 종종 악몽에 시달렸다. 어머니가 사약을 마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그의 꿈에 나타났다. 그때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더 많은 술을 마셨다. 연산군의 폭정은 극에 달했다. 그는 암행어사들을 보내 백성들의 말을 도청하게 했고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처벌했다. 심지어 과거 시험에서도 그의 이름을 쓰는 것을 금지시켰다. 내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는 자는 모두 처벌하라. 감히 패비의 아들이라 부르는 자들도 모두 처벌하라. 연산군의 광기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정은 공포에 질렸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한 어린 소년이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했던 그 끔찍한 밤이었다. 중종반정과 생의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 연산군의 진심. 연산군 12년 1506년 9월의 어느 깊은 밤. 경복궁 주변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평소와 달리 순찰이 강화되었고 군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했다. 연산군은 그날 밤도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취해 있었다. 갑자기 궁궐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연산군은 취기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무슨 소리냐? 누가 감히 내 잔치를 방해하느냐? 하지만 그의 질문에 대답할 신하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이미 궁을 빠져나간 후였다. 오직 평소 그를 곁에서 모시던 한 내관만이 허둥지둥 들어와 소리쳤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반란군이 궁궐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연산군의 취기가 순간 가셨다. 반란? 누가 감히? 박원종과 성희안이 주도하고 진성대군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성대군은 연산군의 작은아버지인 월산대군의 아들로 반란군은 그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 중종 반정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연산군은 즉시 측근 군사들을 소집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궁궐 안팎이 반란군에 의해 장악되었고 그의 측근들은 대부분 잡히거나 도망쳤다.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아직 조선의 왕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반정군은 이미 내정전까지 진입했고 연산군은 끝내 체포되었다. 그는 강제로 왕위에서 물러나 연산군으로 강등되었으며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유배지로 향하는 배 안에서 연산군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권력의 절정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이제야 자신이 걸어온 길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많은 피를 흘렸던가. 강화도에 도착한 연산군은 초라한 거처에 갇히게 되었다. 한때 조선의 절대 권력자였던 그는 이제 감시 속에 고립된 유배자에 불과했다. 그의 곁엔 오직 끝까지 그를 따라온 한 내관만이 있었다. 내관아, 너는 왜 나를 따라왔느냐?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내관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전하를 모시는 것이 신의 본분입니다. 연산군은 쓴웃음을 지었다. 전하라, 이제 그런 호칭도 사라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산군의 건강은 악화되었다. 술과 방탕한 생활로 이미 상한 몸은 유배 생활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다. 연산군 12년 11월 그는 침상에 누워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내관아, 창밖이 보이느냐? 하늘이 보이느냐? 내관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네,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연산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내 어머니는 지금 하늘에서 나를 보고 계실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죽음을 앞둔 연산군의 마음은 이제 모든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고 오직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만이 남아 있었다. 내가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구나. 어머니의 원한을 갚겠다는 일념 하나로. 하지만 결국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연산군의 고백은 절절했다.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였다. 왜 그들이 내 어머니를 죽였는지, 왜 아버지는 그것을 막지 않았는지. 그의 마지막 말은 한숨처럼 흩어졌다. 연산군은 그렇게 유배지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다. 역사는 그를 폭군으로 기록했지만 죽음의 순간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를 잃은 한 소년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역사는 연산군을 조선 최악의 폭군으로 기록했지만 그의 광기 이면에는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8살의 나이에 어머니 패비 윤 씨가 사약을 마시고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그 충격적인 경험이 결국 그를 폭정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의 원한을 갚겠다는 일념으로 시작된 복수는 무사와 갑자사화라는 대규모 숙청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 자신마저 파멸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권력의 절정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유배지에서 외롭게 죽어간 연산군.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가 그리워한 것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트라우마가 얼마나 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어떤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역사의 기록 너머에 있는 한 인간의 슬픔과 상처, 그 가려진 진실을 통해 우리는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